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두서없이 오늘도 제가 봤던 시장을 생각나는 대로 쫙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매매했는 결과인데요. 수익 났을 때는 좀 먼저 자랑하고 싶어서 먼저 앞에 띄워봤습니다. 농담이고요. 오늘 한 34만원 플러스 돼가지고요. 잔고가 1335만원이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장 끝나고 시간의 거래쯤이었나요?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방송 녹화하고 나서 한 5시 경쯤이었나 그때쯤 신종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청도 쪽에 그 병원 이름을 잊어버렸는데요. 확진자 2명 나왔던 그 병원에서 사망자가 나왔다는, 제가 방송할 때 그 얘기했었죠. 사망자가 나왔는데 폐렴 증상이 있어서 검사 중이다로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그 검사 결과가 확진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거래 때에 사망 뉴스가 나오면서 상당히 많은 숫자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나와버리는 바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판세가. 그래서 시간의 거래 때 이 신종 코로나 관련한 주들이 대거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KM이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 중에 KM이라는 종목이 가장 먼저 이 마스크 중에는 가장 먼저 상한가 들어갔었고요. 웰크론, 550, 그다음 한국알콜, 청해에탄올 이런 쪽으로 해서 신종 코로나 관련 주들 중에 대다수가 상한가, 시간의 상한가 들어가고 나머지도 한 5%에서 7% 정도 아주 강하게 올라갔었습니다. KM제약 이 종목도 거의 한 6, 7% 정도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이렇게 상당 부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장 끝날 때 바른손 ENA라는 종목을 100만원어치를 보유를 하고 마쳤는데요. 사망자 뉴스 보고 나서 바른손 ENA를 바로 손절해 버렸고요. 약간의 손실을 보고 손절해 버리고, 그리고 엘컴텍을 매수를 했었습니다. 저는 일단 지수가 불안하면 일단 무조건 엘컴텍을 매수하기 때문에 엘컴텍을 어제 마감이 1890원이었는데요. 한 1900원 정도에 300만원 정도를 보유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하고 이제 넘어왔었고요. 저는 오늘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을 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장중 대응을 했는데요. 일단 오늘 장에 이제 가장 키포인트는 신종 코로나가 어느 정도 확산하느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오늘도 한 53명 정도 확진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천지 교회 이쪽 부분이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신천지 교회 교주 되시는 분이 청도 쪽에 고향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청도 쪽에 지금 사망자도 나오고 병원에 있는 간호사도 5명 확진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나온 뉴스를 대충 핵심만, 제가 봤을 때 핵심 포인트만 잡아보면 신천지 교회 교주 되시는 분의 형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거기서 장례식을 했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할 때 전 세계에 있는 신천지 교인들이 전부 이제 참석을 한 것 같고요. 아직 확인되진 않았지만 신천지 교회가 중국 우한에 신천지 교회를 뭐라 그러죠?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지었다 그러나요? 전도하는 포교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 의미로 중국 우한에 신천지 교회를 이제 지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포교 활동을 했었겠죠. 그래서 그냥 현재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추측하건대 형님분이 돌아가시면서 장례식을 할 때 우한 쪽에 있는 사람들도 대거 들어오지 않았을까. 딱 중국인뿐만이 아니고 우한에 교회를 세웠다면 거기에 우리나라 교인들이 많이 가서 활동을 하고 있겠죠.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장례식 때 대거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면 중국 우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을 들어와서 신천지 교회에 장례식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니까요. 그리고 뭐 밤새우고 같이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접촉이 많이 됐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거 확산이 된 상태에서 전국으로 흩어져서 특히나 이제 대구 집회 쪽에 거기서 그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래서 지금 그 오늘도 나온 확진자의 대다수가 신천지 교회하고 연결이 되는, 예를 들어서 군부대의 군인이 그 확진이 됐는데 휴가 나와서 애인을 만나고 갔는데 확진이 됐는데 그 애인이 신천지 교회 교인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쪽과 연결돼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이렇게 생각했어요. 중국의 신종 코로나는 확산세가 꺾였다고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증시가 중국의 신종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급락했다가 다우지수입니다. 진정 2월 말쯤으로 해서 고비를 넘기면 진정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주식이 선반영해서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재 부분이 해결이 됐는데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차에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걸린 거예요. 일본이 지금 그 도쿄 쪽에서도 그 크루즈선 빼고 도쿄 지역에서도 그 의사가 10명을 감염시키고 뭐 택시 기사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연결되지 않는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감염 이런 이제 우려감을 갖고 있는데 결정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어제 확진자가 50 몇 명 나오고 사망자까지 나와버리니까 이건 이제 중국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추가 확산된다는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방송할 때 말씀드렸는데 날씨가 좋아지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좀 잘못됐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신종 코로나가 우한이라는 지역이 지도에서 찾아보면 우리나라보다 밑에 있습니다. 일본하고 같은 라인에 있어요. 그래서 그 후베이성하고 광저우인가 뭐 이쪽들을 보면 전부 남쪽 지방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쪽 지방, 싱가폴, 일본 이런 쪽이 지금 확산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할 때 위쪽 지방보다 따뜻한 남쪽 지방이 많이 번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했을 때 날씨가 풀린다. 많이 더워지면 또 모르겠어요. 아프리카 쪽은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많이 더워지면 어떨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주 추운 날씨에서 좀 날씨가 풀렸을 경우에 오히려 확산되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한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본 쪽이나 우한 쪽의 날씨하고 비슷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금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서울대 예방과인가 그쪽에 계시는 전문가는 이제 진단하기를 한 2만 명 정도가 사망인지 확진인지 하여튼 그 정도까지 그 예상을 할 정도로 아주 위중한 상황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게 진정이 안 되고 계속 확산이 된다면 그 전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는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한데 통제가 되는데 이게 서울 뭐 부산 전국적으로 중요 도시의 확산세가 확 늘어난다면 치료하는 거는 둘째치고 산업 현장에 문을 닫아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겠죠. 하이닉스 반도체에서도 의심 환자가 나오는 바람에 잠시 그 문을 닫고 했었는데 만약에 뭐 현대자동차 이런 데서 발생해버리면 생산 라인이 전부 중지되고 2주 동안 올 스톱이 되죠. 자가 격리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중국에 이어서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받는다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 미국 지수나 선물 지수나 뭐 일본 증시나 이런 걸 참고해서 코스닥이 예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증시 상황을 보고 그 미국 선물 지수가 따라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미증시가 어제 별로 빠지진 않았는데 오늘 선물 지수가 하루 종일 그 마이너스 0.4에서 0.5까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지금 코스닥 지수가 1봉인데요. 좀 생각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한 2% 정도 빠졌는데 오늘 장중 흐름을 보시면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오다가 이제 아침에 그 떨어지고 나면 이건 이제 불안감 때문에 하락을 하는데 어제 사망자도 나오고 했으니까 그런 걸로 해서 급락을 하는데 이걸 거의 다 들어 올립니다. 어제 상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해서 이제 반등을 시키죠. 근데 여기서 그
정부 발표가 나옵니다. 확진자가 50 몇 명이 나와버리니까 거기서부터 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제 50 몇 명인데 오늘도 50 몇 명이니까 이게 줄어들지가 않으니까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제 밀려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나 이거 기관들이 좀 코스닥을 많이 매도를 했는데요. 쭉 이제 흘러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밀리는 걸 보고 미국 선물 지수가 따라서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제가 추적했을 때 미국 선물 지수가 아침에 상승해가 있다가 코스닥 지수가 밀리면서 같이 따라서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닥이 한 2% 빠지니까 미국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0.5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해외 증시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참고로 해서 우리 증시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상황이 어떠냐를 보고 외국에 있는 미국 지수나 해외 증시가 반응한다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신종 코로나 부분이 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확산되고 있는 이 확진자들을 병원에서 격리시켜서 혹은 그 접촉자들을 격리시켜서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오느냐 아니냐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통제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통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확진자들을 일일이 그 신천지 교회 그 교인들을 연락을 해서 전수조사로 전체 검사를 해서 이제 확진자를 빨리 찾아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별도로 병원에 격리시키게 되면 추가로 확산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주가는 선반영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런 어떤 통제된다면 그건 이제 가장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내일 아침에 한 10시쯤인가 대충 떨어지는 게 지금 한 10시쯤 되죠. 이때쯤 정부 발표가 나오니까 이때쯤 발표 나왔을 때 확진자가 50명보다 작게 한 30명 이런 선으로 줄어든다면 이게 더 확산되는 것이 아니고 통제가 되는구나를 해석을 해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확진자가 50명 이상 계속 더 이상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지역이 대구 지역 뿐만이 아니고 뭐 강원도라든가 충청도라든가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지역으로 확 흩어진다면 이건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죠. 코스닥 지수 일봉으로 봤을 때 여기 위치가 반등 나올 수도 있겠지만 추가로 더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외 증시 상황을 눈치를 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그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보고 반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해외 증시 쪽을 참고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확진자 숫자, 정부의 어떤 발표를 저는 요즘 매매하면서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은 그 YTN 돌려놓고 뉴스 보면서 매매합니다. 뉴스에서 새로운 뭐 사망자라든가 확진자 뉴스가 가장 이 지수를 움직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확진자 숫자 나오는 순간에 바로 그 마스크 관련주인 KM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그 매매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수가 빠질 걸 대비해서 대응을 하는 그런 식으로 주로 움직였습니다. 이 지금 보시면 아침에 갭으로 하락하니까요. 이게 엘컴텍 지수인데요. 제가 오늘 그 엘컴텍을 중심으로 매매를 하면서 KM을 이제 부가적으로 매매를 했는데요. 엘컴텍 종목을 제가 게시판에도 그런 글을 썼었는데요. 엘컴텍 종목을 해석할 때 지금은 그렇습니다. 금 관련주이면서 인버스로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만약에 남북 간의 그 전쟁이라든가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긴다면 빅텍이라는 종목이 인버스로 움직입니다. 코스닥이 빠지면 빅텍이 올라가는 식으로 혹은 중동의 어떤 전쟁 위협 이런 걸로 해서 유가가 막 급등하는 상황이 되면 국내 증시가 내려가면서 흥구석유라는 종목이 인버스로 작동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전혀 없죠. 북한하고도 문제가 없고 중동도 지금 유가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금 관련주인 엘컴텍이 인버스로 거의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빠지면 오르고 코스닥이 오르면 내리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보시면 딱 일치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상을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똑같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게 맞춰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일단은 엘컴텍이 작동하는 이유는 현재 금 가격이 163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1610 하다가 1600달러 돌파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1634까지 올라가서 이게 거의 역사적 최고점 위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안전자산인 금을 계속 사다 보니까 금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하락하면서 금 가격이 올라가는 이때
엘컴텍이 움직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금 가격은 충분히 높은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수가 빠지느냐 아니냐가 핵심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코스닥 지수가 아침에 갭 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엘컴텍은 아침에 갭 상승해서 뜨겠죠. 그 다음 코스닥 지수가 반등을 하니까 엘컴텍이 내려온다는 얘기죠. 반대로.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밀릴 때 엘컴텍이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오고, 코스닥 지수가 들어 올릴 때 엘컴텍이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폭이나 타이밍은 약간 다를지 몰라도 마지막에 코스닥이 쭉 밀렸다가 살짝 들어올리면서 끝나는데 엘컴텍이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오다가 이 부분은 이제 내일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걸 예상을 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엘컴텍 흐름이 코스닥하고 딱 반대로 움직인다. 인버스로 현재는 그렇게 작동하고 있다. 왜냐? 금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가장 엘컴텍 매매가 쉽기 때문에 지금은 왜냐하면 코스닥이 그 쭉 빠질 때 이때 엘컴텍을 매수하면 거의 먹는다는 얘기죠. 많이 먹지는 못합니다. 이거 이 종목이 올라봐야 뭐 오늘 올랐을 때 한 8%선 9% 정도까지 올라갔나요? 그게 최고치였고 보통 한 3%에서 5% 정도 올라가는 정도입니다. 근데 안전하기 때문에 배팅을 많이 실을 수 있죠. 한 3,400만원 배팅을 쳐갖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처럼 이렇게 지수가 불안정할 때는 저는 주로 그렇게 합니다. 코스닥이 쭉 내려올 때는 엘컴텍을 매수하는 기회를 잡고 다시 코스닥이 반등하면 여기서 엘컴텍을 이익 실현을 해버리죠. 매도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주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매매했는 거 보시면 엘컴텍부터 먼저 해볼게요. 보유하고 넘어왔던 엘컴텍을 2020원에 바로 던졌습니다. 지금 시초가 여기에 100만원치를 바로 팔았죠.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코스닥 지수가 갭 하락에서 출발하는데 이 하락하는 부분은 어제 사망 환자가 나왔다는 부분하고 확진자가 늘어났다는 부분의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이 던지는 모션인데 이건 그 사망자 한 명 나온 거 가지고 완전히 그 큰일 났다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해외 증시가 견조했기 때문에 갭 하락에서 출발하면 더 올릴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코스닥이 반등할 걸 예상하고 일단 그 300만원 보유하고 있던 엘컴텍을 시초가에 바로 100만원치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익 실현 해놓고 챙겨놓고 그 다음에 1970원 내려올 때 1970원 여기쯤에서 100만원을 더 줄였습니다. 그래서 100만원만 남겨놓고 정리를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려왔을 때 1940원에 여기쯤에서 다시 매수했는 거죠. 이때는 이제 매수한 이유가 코스닥이 그 확진자 발표 났을 때 50몇 명 나오는 순간에 이거는 무조건 밀린다 생각해가지고 그 여기서 다시 100만원치를 추가로 매수를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엘컴텍을 그 매수를 해서 또 올라갔을 때 이익 실현 뭐 이런 식으로 오늘 주로 매매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제가 매매했던 게 KM인데요. 이 부분은 또 제가 보는 견지에 생각을 말씀드리면 현재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것은 소독 관련주들입니다. 어제 이제 한국알코올이 대장으로 상한가 들어갔었고 오늘 연이어 또 상한가를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장중에 조정할까 말까 하다가 매물을 소화하고 상한가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갭으로 너무 떠버려 가지고 여기서 들어가기가 좀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갔고요. 그 다음 청해 에탄올도 거의 뭐 비슷한 의미로 소독 관점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알코올이 대장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따라가는 게 청해 에탄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병원에 환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손소독제라든가 병원에서 이거 그 의사들이 소독하고 막 이럴 때 알코올 종류가 많이 쓰이니까 그런 의미로 해서 그 소독 관련주들이 일단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마스크 관련주들은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투자 경고 지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제 장 끝나고 50인지 웰크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투자 경고 지정 받아가지고 이게 만약 상승으로 끝나버리면 투자 그 경고가 돼서 단일가 매매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상승 못하게 누르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웰크론도 마찬가지죠. 이게 만약 투자 경고 지정이면 오늘 또 상승해버리면 투자 경고를 먹기 때문에 무조건 눌러가지고 어제 가격보다 낮추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세력이. 그래서 올라가기 힘든 날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제가 KM을 좋게 본 이유는
KM 종목이 전에 제가 여기서 매매할 때 이 종목 영상도 보고 뭐 하는 회사인지 이런 걸 봤는데 그 영상 봤던 내용들을 그냥 대충 정리해 드리면 일단 마스크 쪽에 병원 같은데 들어가는 뭐죠, 방한복이라 방한복인가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주로 입는 이런 방호복 이런 쪽에 특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회사 언제 시간 되시면 KM이라는 이 회사의 영상 홍보 영상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마스크하고 그다음 병원의 각종 방호복이나 원래 주인제 그거는 그거죠. 반도체 클린룸 반도체 생산할 때 먼지 같은 거 못 들어가게 클린룸 같은데 사용되는 어떤 소재 이게 이제 주력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 마스크라든가 의사들이 입는 방호복 병원에서 사용하는 이런 여러 가지들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노력하는 회사로 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도 지금 10,000원대 넘어가기 때문에 아주 우량한 기업이고요. 이 회사가.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해서 어제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대구 시장님이 이제 기자회견 하면서 이 병원 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병원 시설이나 이런 방호복 같은 이런 부분들에 지원이 절실하다는 식으로 방송이 나왔어요. 그거 나오고 나서 시간 외에서 KM이 한 5% 정도씩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특히나 어제 현상 보시면 50은 마스크가 맞느냐 아니냐는 논쟁 때문에 좀 강하지를 못했고 어제 웰크론이 한 20 몇 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던 상황이었고요. KM은 4%밖에 못 올랐어요. 상대적으로 못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그래서 가뜩이나 못 올랐는데다가 장 끝날 때 방호복 이야기를 대구 시장님이 얘기를 했는데다가 그래서 시간에서 한 4%에서 5% 정도 오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타이밍에 야 이거 들어가야지 하고 이제 막 노리고 있었는데 그때 사망자 뉴스가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에 딱 매수하려고 제가 주문 넣으려는 그 순간에 시간에 상한가가 딱 들어가 버려가지고 매수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제가 생각한 게 이 기존의 마스크 관련주들은 너무 많이 올랐다. 특히나 50 같은 경우에는 본도 회사인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 집 4,000원짜리가 뭐 14,000원까지 갔으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오르기 힘들지 않느냐 이런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약한 부분 밀릴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쭉 밀리다 올리다 많이 했죠. 근데 KM 같은 경우는 마스크뿐만이 아니고 병원 방호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게 보고 이제 오늘은 KM만 매매하자, 엘컴텍하고 두 가지만 매매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렸는데 언제 매수가 들어가느냐는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확실하게 사고 싶은 종목도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점에서 잘만 잡으면 지킬 수 있는데 만약에 KM이 좋다고 해가지고 시초가에 막 매수했다면 한참 밀리죠 이렇게. 그럼 이 손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거의 뭐 한 20% 떴다가 10% 밑으로 한 6, 7%까지 눌러버리면 이거 하락폭이 한 10% 돼버리면 손절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손절하면서 이거 아래 꼬리가 쫙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아침에 이게 꼴이 나온 거는 상한가 갈 줄 알고 방어복 어쩌고 해갖고 상한가 갈 줄 알고 어제 시간에 상한가였으니까 미수 풀배팅으로 여기서 질렀다고 가정해봅니다. 밀려버리니까 야 이거 이제 반등 하나만 이제 막 가슴 졸이면서 있는데 계속 눌러버리죠. 계속 눌러버리니까 여기 오니까 도저히 못 찾겠다고 확 던져버린 게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확 던지니까 이걸 받아 먹고 들어 올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코스닥 지수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코스닥 지수가 들어 올리니까 방호복도 좋고 마스크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신종 코로나 악재를 딛고 지수가 반등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반등해 버리니까 이게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신종 코로나에 대한 반응이 거의 없어지고 우량주들이 막 올라가는 특히나 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승 종목을 바른손 ENA를 보는데요. 바른손 ENA 보시면 아침에 개발하고 떨어졌다가 확 떨어져갖고 10% 정도까지 확 당겨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신종 코로나 때문에 눌렸던 종목이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확 들어 올려버리니까 반대로 KM이라는 종목은 밀려버린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더라도 지수가 반등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묻지마 매수했던 사람들이 이쯤에서 대부분 들어왔을 겁니다. 빠지니까 지수가 반등하니까 이거 아닌갑다. 신종 코로나 끝인갑다 싶어서 확 던지면서
아래 꼬리가 나온 거고, 이걸 받아 먹고 여기서부터 반등이 시작하죠. 왜냐하면 코스닥이 하락했기 때문에 신규로 확진자가 50명 넘게 나오니까 이 반등 역할로 해서 KM이 들어 올리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까지 떨어지나고 계속 이제 그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제가 매매했던 KM 매매는 14,400원 여기에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14,400원이니까 딱 여기쯤이죠. 그러니까 빠지고 나서 들어 올릴 때 이때 매수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잡아가지고 오늘 그 많은 수익은 나오진 않았어요. 잡았다가 팔았다가 뭐 잡았다가 팔았다 이렇게 반복했는데 조금씩 계속 수익을 올리면서 최종적으로 100만원치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KM이라는 종목을 오늘 그 매매를 했고요. 그래서 이 두 종목 그 매매를 주로 해서 수익이 그 엘컴텍하고 KM 매매로 수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59만원 해서 오늘 34만원 수익이 대체로 엘컴텍하고 KM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을 이제 그 한 300만원치 샀다가 올라갔을 때 또 이익 실현하고 다시 샀다가 이익 실현하고 이걸 이제 계속 반복했거든요. 이건 생각보다 좀 그 제가 이런 상황은 조금 쉬운 편입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지수가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빠졌다 올라갔다를 반복하니까 코스닥 지수 빠질 때 얘가 오른다고 보면 되고 코스닥 지수 반등 나오면 얘가 내려온다고 보고 다시 여기서 이익 실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하는 거죠. 엘컴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급락하면 올라갈 줄 알고 매수하는 거고 코스닥 지수 들어 올릴 때 여기서 팔면 되죠. 이익 실현하고 다시 또 그 빠졌다가 코스닥 지수가 내려오면 여기서 다시 사가지고 팔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 처리하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종목 해서 조금의 수익이 났었고요. 수익이 그렇게 크지도 않지만 일단 나름대로 그렇게 그 제가 보는 관점에서 배팅을 많이 실지 않은 이유는 하도 그 욕심부리다가 제가 한통씩 얻어맞은 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주로 100만원씩 끊어서 매수했습니다. 100만원 추가로 100만원 더 혹은 200만원 샀다가 올라가면 100만원 다시 팔고 이런 식으로 그 최종적으로 딱 남겨놓은 게 100만원치만 남겨놨습니다. 요즘은 이제 몸조심하느라고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까먹지 말자 이게 제 모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잃지 않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 조심해서 배팅하고 있다 이걸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장 끝나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월요일날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왜 고민을 했냐면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코스닥이 하락하긴 했는데 여기서 주말 동안에 신종 코로나가 좀 진정되는 국면으로 가버리게 된다면 반등 나와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확진자가 줄어드는 현상, 지금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온 상황인데 어느 정도 통제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방역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온 국민이 단결해가지고 그 신천지 교회 쪽에 그 다니시는 분들 확진자들만 간출해서 병원으로 딱 격리시키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통제되는 모습만 나와준다면 지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반등할 것이냐 아니면 주말 동안에 다른 지역 쪽으로 해서 추가로 더 확산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느냐 그러면 이제 또 더 심각한 상황이 생기니까 코스닥 지수가 더 빠지면서 이 신종 코로나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문제 그 상황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고민을 했냐면 엘컴텍하고 KM을 이익 실현 다 하고 이제 100만원치씩만 딱 남겨놓고 100만원씩만 남겨놓고 이제 그 만약에 지금 신종 코로나 악재가 더 그 증폭이 돼가지고 코스닥이 빠지고 월요일에 상승한다면 이 두 종목으로 이익 실현하면 되는데 만약 확산세가 멈춰져가지고 지수가 반등한다면 엘컴텍하고 KM이 그 손실이 발생해 버릴 수 있겠죠. 이 지수가 급등해 버리면 엘컴텍은 하락하는 게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거의 그래서 이걸 다 정리 이익 실현해 버리고 현금 100%로 가져갈 것인가 이걸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게 조금 그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선물 지수도 내려가고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또 그 빅 이벤트에 아무 종목도 안 가지고 있다는 게 조금 그 허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이 뭐냐면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신종 코로나가 악화되었을 경우에 신종 코로나로 올라가는 종목을 먼저 뽑아보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한국알코올, 청에탄올, 소독
약 관련해서 가장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 마스크 쪽으로 해서 KM, 웰크론, 50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일 거고요. 그 다음 지수가 급락했을 때 인버스 관점으로 금 가격이 높으니까요. 금 관련주로서 엘컴텍 이런 종목이 신종 코로나가 확산됐을 때 올라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잡았고, 그 다음 만약에 신종 코로나가 진정된다면 그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뭐냐 하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른손하고 바른손 ENA였어요. 이 보시면 오늘 그 보시면 저는 바른손보다는 바른손 ENA를 좋아하기 때문에 바른손 ENA 보시면 아침에 코스닥 지수가 그 반등하는 모습이 나올 때, 요 반등하는 모습 나올 때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 10% 정도 확 들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이렇게 들어올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코스닥 지수가 밀리니까 덩달아서 끌려 내려가긴 했는데, 만약 그 주말 동안이 진정돼서 코스닥 지수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 종목도 같이 따라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른손 ENA를 일단 오늘 많이 빠졌으니까요. 한 10% 정도 빠졌으니까. 그래서 이 종목을 지수 반등할 때 올라갈 것 같은 종목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좀 너무 빨리 매수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평균 단가가 3,260원입니다. 3,260원이니까 한 이 정도 되겠죠. 여기서 이제 그 반등할 줄 알고 지지될 줄 알았는데 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바른손 ENA를 100만원 정도 매수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환경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 만약 신종 코로나가 없었다면 도시재생 그리고 미군 부대 주변에 그 공원 조성 뭐 이런 걸로 해서 이 종목이 그 누리플랜하고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누리플랜보다는 제가 봤을 때 자연과 환경이 좋은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올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보시면 오늘도 신종 코로나가 조금 진정되는 듯한 모습이 나오면, 아침에 코스닥 급등할 때 같이 급등했고 코스닥 빠질 때 밀렸는데, 이 조금 신종 코로나가 진정돼서 지수가 오르는 느낌이 보이면 땡겨 올리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수가 상승할 때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요거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황이 된다면 한 매수를 해보는 쪽으로, 아니면 월요일날 그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신종 코로나 관련주 쪽 올라가는 종목하고, 그 다음 신종 코로나 관련주들이 내려올 때 지수가 반등할 때 올라갈 종목, 이렇게 대비해 놓고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맞춰서 이쪽 저쪽 매매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코스닥 지수가 현재 위치가 하염없이 빠진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반등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에 따라 결정되느냐 하면 주말 동안에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양쪽 종목을 매수를 해서 이렇게 보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엘컴텍 100만원, KM 100만원, 바른손 ENA 100만원 이렇게 현재 보유 중이고요. 잔고는 1335만원에서 이제 수익률이 34%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수익은 34만원 이렇게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지금 그 제가 본 견지에서는 우량주들이 대거 밀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코스닥 지수가 신종 코로나가 진정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량주들이 대부분 다 밀려버렸죠. 좀 무겁다고 생각되는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밀리고 있고, 물론 이제 이거 안 빠지게 하려고 무지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우량하다고 생각되는 종목들, 그동안 뭐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 이거 이제 한 가지 좋은 점은 PNT 같은 이런 종목 제가 되게 사고 싶었는데 지금 못 잡았는데요. 이거 만약에 그 월요일날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떨어졌을 때 잡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2차전지 관련주라든가 수소차 뭐 이런 종목들이 대체로 다 밀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신종 코로나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이게 더 내려갈지 아니면 더 올라갈지 이 부분도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낙연 총리 관련주들도 대거 밀려버렸죠. 그래서 이 주말 동안에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월요일 주가를 결정하지 않을까. 해외 증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확진자 상황에 따라서 세계 증시가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있는 여기서 추가로 더 확산돼 갖고 전국적으로 번지게 된다면 가뜩이나 힘든 경제에 지금 그 시장 경제 이런 쪽은 제가 장사를 하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제가 어제 물건하러 도매상에 갔었는데 도매상에 사람이 안 보일 정도면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더 상황이 안 좋아진다면 치명적일 수도 있는 상황, 그렇게 되지는 말았으면 하는 게 간절한 제 바람입니다. 이유에 어찌됐든 간에 중국인을 왜 막지 않았느냐, 뭐 신천지 교회 교인들이 왜 그랬냐 이런 식으로 원망하기보다는 지금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성이 그렇죠, 위기 때 가장 빠르게 극복하는 신종 코로나가 아무리 무슨 병이더라도 단결해서 국민 모두가 마스크를 끼고 장갑을 끼고 손소독을 하면서 슬기롭게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두가 조심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건 다른 모든 걸 떠나서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같이 죽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출근할 때 보면 그 거리에 사람들이 마스크 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대다수가 다 끼고 저희 집에 오는 손님도 마스크 끼고 오면서 이제는 마스크 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말 동안 일단 건강관리 유의하시면서 컨디션 회복 잘 하시고 시장 상황에 잘 대응하셔서 월요일도 슬기롭게 잘 대응을 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날 장 끝나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